젊은 양반,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너무 간절해서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할아버지. 행색을 보니 어디 노숙하시다 온 모양인데 제가 할아버지를 뭘 믿고 후불로 해드려요. 그때 네, 얼만가요? 그럼 저랑 저분표까지 2장 주세요. 할아버지, 여기 표 받으세요. 그렇게 1년 뒤 죄송하지만 저희와 함께하기엔 힘들 것 같네요. 면접은 탈락입니다. 네,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면접에 떨어진 청년이 힘없이 뒤돌아서던 그때 잠깐, 아직 면접 안 끝났어요. 미술관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여긴 대체 어떻게? 오늘의 주인공 27세 정소율 양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 미술관에서 뵀던 할아버지가 대체 이곳엔 왜? 1년 전 그날 한 미술관 매표소 앞에서 어떤 노인과 직원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양반,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너무 간절해서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할아버지. 행색을 보니 어디 노숙하시다 온 모양인데 제가 할아버지를 뭘 믿고 후불로 해드려요. 오늘은 고 박현숙 작가의 유작을 전시하는 회고전의 마지막 날. 박길수 할아버지는 난처했습니다. 하필 오늘 지갑을 잃어버려 미술관에 입장하지 못한다니. 제가 이 전시회를 꼭 봐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 제 휴대폰 번호고요. 이 시계는 팔면 10만 원은 할 거예요. 제가 돈은 집에 가서 꼭 드릴 테니 제발 어떻게 안 될까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다음 분, 이리 오세요. 직원의 매몰찬 응대에 망연자실한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네, 얼만가요? 그럼 저랑 저분표까지 2장 주세요. 할아버지, 여기 표 받으세요. 네. 아니. 고맙습니다, 아가씨. 진짜 고마워요. 소율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할아버지께 표를 사서 건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율은 전혀 몰랐죠. 이 작은 배품이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말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박길수라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돈을 드릴 테니 성함과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정소율이고요. 돈은 안 주셔도 돼요, 할아버지. 아까 보니 미술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저 또한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인걸요. 길수 할아버지는 그녀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돈은 드려야지요. 그리고 전 사실 미술을 잘 몰라요. 이번 전시회도 그냥 작가의 생전 유작을 전시하는 회고전이라길래 그냥 그게 신기해서 보러 왔을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알 수 없는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미술이라는 게 별건가요? 그냥 자유롭게 감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에 집중하면 되죠. 할아버지, 혹시 제가 그럼 미술 가이드를 해드려도 될까요? 네, 저야 너무 좋지만 늙은 노인네 소율양에게 너무 민폐 끼치는 거 아닐지요. 길수 할아버지는 소율의 친절함에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젊은이가 있다니. 그렇게 둘은 같이 미술작품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율은 현재 프랑스 파리에 있는 미술대 대학원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소율은 길수 할아버지에게 친절하게 작품에 대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미술을 잘 모르는 길수 할아버지는 소율 양의 도움 덕분에 훨씬 더 풍성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죠. 그나저나 소율양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었을 줄이야. 미술로 먹고 사는 거 참 쉽지가 않을 텐데요. 맞아요. 저는 그림 그릴 때가 제일 행복한데요. 그래서 더 배우고자 비싼 학비 주고 파리에서 대학원까지 다닌 건데 막상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니 그림 그려서 뭐 해 먹고 살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지요. 고민이 참 많으시겠어요. 그나저나 소율양, 저 소율양에게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어서 그런데 부디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짜 괜찮은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알겠어요. 여기 제 연락처예요, 할아버지. 이제 갈까요? 소율은 할아버지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전시회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전시회는 고 박현숙 작가님의 회고전이에요.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님이시죠. 박현숙 작가님 작품의 특징은 그림에서 감정이 선명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소율 양,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작가의 그림에서 주로 느껴지는 감정이 뭔가요? 다양한 감정이 있겠지만 원망감과 분노, 이 두 가지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역시 그런가요? 말씀하신 게 맞다면 아마 이 작가는 생전에 좀 누군가를 미워했었나 봐요. 그렇게 말한 길수 할아버지는 알 수 없는 쓸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사연이 있으신 듯 했지요. 이것저것 작품을 감상하던 둘은 전시회에서 가장 큰 어떤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림에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웅장함과 압도적인 감정이 뿜어져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에 매료되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림 속에는 작가 자신으로 보이는 인물이 어떤 노인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전시회만 3번째인데 이 작품은 처음 보네요. 대박. 지금 막 해외에서 들어와서 방금 전시됐대요. 작가님의 마지막 유작이래요. 그렇게 말하고 길수 할아버지를 쳐다본 소율 양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림을 바라보며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은 붉게 물들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촉촉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소율 양, 아까 그림에는 작가의 감정이 반영된다고 하셨죠? 제가 미술은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작가로 보이는 이 그림 속 인물은 저 노인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또 원망해 온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다 결국엔 노인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차갑게 마음이 식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이 감정에 이르기까지 저 인물이 얼마나 힘든 감정들을 겪었을지 그게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할아버지. 길수 할아버지는 그 이후에도 한참을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소율은 그런 할아버지를 말없이 묵묵히 기다려주었습니다. 사실 이번 회고전의 전시작가인 고 박현숙 작가는 박길수 할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너, 내가 그딴 그림놀이 하는 모습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 했지. 그림놀이라뇨?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림은 제 인생의 전부라고요. 집어쳐. 아무리 갖다 붙여도 돈도 안 되면 그게 놀이지 뭐야. 왜 남들 다 아는 취업 너만 안 해서 이 애비 속을 이렇게 썩이는 게야. 그때부터 딸은 마음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중에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해서 아빠한테 꼭 사과받을 거라고. 그리고 딸은 그 분노를 연료로 삼아 진짜 그림 쪽에서 꽤나 유명한 작가로 성공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길수 할아버지는 딸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저거 다 조금 반짝이다가 훅 간다. 그냥 평범하게 취업하면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요. 그런 할아버지에게 딸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져와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아빠야. 아빠는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나를 가르치려 하지만 그거 알아? 그건 다 아빠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내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순간 아빠가 살아온 삶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게 겁나서 아빠는 나에게 자신의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강요하는 거라고. 봐봐. 내가 아빠를 그려봤어. 이게 아빠 내면의 진짜 모습이지. 딸이 건넨 그림 속에는 웬 힘없고 왜소한 노인이 한쪽 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길수 할아버지는 가슴에 총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말이 이런 비수와 같은 말로 되돌아오다뇨. 그때 할아버지는 깨달았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소중한 사람을 상처 입혀선 안 된다는 것을요. 그렇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져 버렸거든요. 그 이후로 둘은 아예 남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딸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딸이 자신을 사무치게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길수 할아버지가 현재 딸의 마지막 유작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림에서 느껴지는 딸의 원망감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늙어서 주책이죠. 그림을 보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서 그만. 별 말씀을요. 여기 휴지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있었죠. 그만 가실까요? 할아버지가 쓸쓸히 발걸음을 떼려고 하는 그때 소율이 입을 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기다리는 동안 그림을 계속 감상해봤는데요. 저는 할아버지와 느껴지는 게 좀 달랐어요. 네, 어떤? 저도 할아버지 말씀처럼 처음에는 그림 속 저 인물이 노인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소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림을 들여다보다 보니 이제 다른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저 인물은 지금 아마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인과의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이미 둘 사이의 간극이 너무 멀어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난처함과 후회, 그리고 죄책감들마저 느껴지네요. 어쩌면 할아버지, 저 인물은 그저 노인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뿐인 게 아닐까요? 그게 진짜일까요? 그럼요. 그 증거로 이 작품 아직 제목 안 보셨죠? 이 작품 제목은 바로 화해인걸요. 그 얘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해요? 이 작품의 제목이 화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작가님은, 아니 따님은 분명 그곳에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이대로 먼저 가버려서 미안하다고,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그리고 다 괜찮을 거라고 말이죠. 할아버지와 작가의 관계를 눈치챈 소율은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고 그 따스한 목소리에 할아버지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현숙이, 내 딸, 미안하다. 이 아비가 미안해. 미안하다, 내 딸. 길수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한참을 눈물을 쏟았고 소율은 그런 할아버지를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둘은 밖에 벤치에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전시회 마지막 날이 돼서야 온 건 해외에 있던 딸의 마지막 유작을 한국에 반입하느라 그런 거였답니다. 마지막 날에나마 전시를 할 수 있게 된 건 다행이었는데 정작 작품의 제목도 모르고 있었다니요. 진짜 아빠로서 실격이네요. 에이, 보통 작품에 제목이 써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전시관에 그 작품이 들어오자마자 제목과 함께 전시될 수 있었던 건 작가님께서 작품명을 생전에 이미 등록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즉, 작가님께선 예전부터 할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싶으셨던 거지요? 그 말을 들은 길수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소율양은 저희 은인이십니다. 소율양 덕분에 저는 먼저 떠난 딸의 마지막 전시회도 감상할 수 있었고 그간 쌓아왔던 딸에 대한 죄책감 또한 한풀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이제서야 비로소 마음에서 딸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길수 할아버지는 소율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깎듯이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입장료 정도야 대가를 바라고 내드린 것도 아니고. 아까 감상 또한 저는 제가 느껴지는 걸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인걸요. 어찌 이리도 감사한 은인을 만나게 되었을까? 할아버지는 감개무량했어요. 소율양,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소율님이 그리신 작품 몇 점만 저에게 사진으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건 왜요?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조만간 제 번호가 아니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갈 거니까요. 010으로 전화 오면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계좌번호도 좀 주세요. 보답은 진짜 괜찮은데? 아무튼 그럼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둘은 한참을 더 미술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저녁이 돼서야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소율의 계좌에는 할아버지로부터 1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표값은 3만 원인데 10만 원이나? 소율은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하고 생각했고 오히려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준 할아버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소율은 주러만 가는 통장 잔고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개월 새 소율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구직 활동을 했지만 역시나 그림 전공으로 취업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애초에 취업 자리 자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소율은 미술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미술을 사랑할수록 소율의 지갑은 가벼워졌고 그녀의 얼굴은 야위어 갔습니다.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산다는 것이 어쩌면 철없는 철부지의 환상에 불과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소율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소율은 애써 그 생각을 무시하며 다짐했습니다. 아직 조금만 더 해보자. 그렇게 1년 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소율은 현재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틀어박혀 이불을 끝까지 뒤집어 쓰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소율에겐 더 이상 흐를 눈물조차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림으로 먹고 사는 건 불가능했고 현실과 타협해 어찌어찌 일반 사무직에 취업을 했지만 적성에 잘 맞지 않는 탓인지 소율은 회사에서 늘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찾아온 우울증과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해고로 매사에 밝고 긍정적이던 소율은 이제 한없이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소율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또 옵니다. 소율은 전화를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3번의 벨소리가 울렸을 때 여보세요. 네. 혹시 진소율 씨 맞으실까요? 처음 듣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요? 네? 대추미술관이요? 네, 알죠. 네, 현재는 무직인데요. 네? 그게 진짠가요? 네네, 전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큰 곳에서 대체 제 어떤 점을 보시고, 아니, 애초에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아시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어찌나 강력하게 추천을 하시는지. 아직 자리도 안 났는데 1년 내내 정소율 씨를 추천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자리 나자마자 바로 면접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대체 어떤 분이 저를 추천을? 자세한 건 면접 때 얘기 나누도록 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소율의 멈춰있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진심이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명의 면접관이 소율을 바라보며 종이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소율은 면접장의 분위기에 다소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해 면접에 응했고 스스로 생각해도 나름 면접을 잘 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확실히 파리의 명문대 출신이라 그런지 지식도 많으시고 게다가 포트폴리오 작품을 보니 실력 또한 나이에 비해 정말 출중하세요. 대체 왜 소율 씨께서 미술과 하등 관련도 없는 사무직에서 일을 하셨었는지 모르겠지만 소율 씨는 분명 미술계에선 출중한, 아니 비슷한 나이대에서 견줄 사람조차 없는 실력을 갖추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율의 얼굴에 화색이 돌려는 찰나 하지만 면접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떼었습니다. 그래봐야 딱 그 수준입니다. 죄송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대추미술관은 지어진 진 얼마 안 됐어도 1년 내내 전시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나름 꽤 알아주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도슨트 자리는 애초에 몇 년에 한 자리 날까 말까 한데 그 한 자리에 뽑히기 위해 몇십 년의 경력자 수십 명이 지원합니다. 도슨트란 미술관에서 전시작품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고객들에게 해설해주고 안내해주는 직업입니다. 쉽게 말해 미술관 안내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면접관이 말한 것처럼 사회 초년생이 도슨트로 취업을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소율 지원자님, 죄송하지만 저희와 함께하기엔 힘들 것 같네요. 괜히 기다리시며 애타실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할 수 없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소율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기대하게나 하지 말지 하고 하늘을 원망했다가 이내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면접 기회라도 가질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하고 마음을 바로잡으며 그렇게 소율은 뒤돌아섰습니다. 그때 잠깐, 아직 면접 안 끝났어요.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인데. 소율은 익숙한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곤 깜짝 놀라며 말했죠. 할아버지께선 1년 전에 그 미술관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여긴 대체 어떻게? 오랜만입니다, 소율양. 1년 전 그날은 정말 큰 은혜를 졌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게 좀 늦어버렸네요. 관장님? 바쁘실 텐데 웬일로 여기까지 직접 다 오시고. 웬일이긴요. 이 지원자는 제가 직접 강력 추천한 만큼 면접도 제가 직접 봐야지요. 관장님이라고? 그때 그 할아버지가 대추미술관의 관장님이었어? 소율은 너무나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딸이 떠난 이후 딸이 그토록 사랑했던 미술에 그간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에 아버지로서 죄책감을 느껴 직접 미술관을 운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딸의 작품은 다른 미술관에서 전시하게 됐지만 아무튼 할아버지는 대추미술관을 운영하며 실력은 있으나 아직 발굴되지 못한 작가들에게 다양한 전시 기회를 제공했죠. 할아버지가 관장님이라니? 하지만 그때 분명 미술은 거의 모르신다고. 하하,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비록 미술관 관장을 하고 있지만 자기 딸 작품 해석도 제대로 못할 만큼 미술 쪽 안목은 꽝입니다. 꽝. 여유롭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면접관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관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무리 관장님이 추천하셨다 한들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정소율 지원자는 아주 뛰어난 인재이지만 경력 하나 없으면서 저희 미술관 도슨트가 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수십 명의 다른 지원자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요. 이렇게 따로 면접 기회를 제공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특혜입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맞는 소리고 말고 채용은 공정해야 해. 그렇지만 난 소율양을 도슨트로 채용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 네? 저희 지금 공석은 도슨트 자리 한 자리밖에 없는데요. 소율양에게 딱 적합한 자리가 하나 있지. 내년에 사업 확장을 하면서 새로 생길 자리인데 맹세코 어떠한 사적인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소율양이 가장 적임자야.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력이 하나도 없는 정소율 지원자가 저희 미술관에서 할 수 있는 건 매표소에서 표 끊어주는 일 말고는 없을 텐데요. 그치만 그건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편이 더. 자네, 면접관의 덕목으로 공정함도 아주 중요한 요소지만 인재를 눈앞에 두고 그것을 알아볼 안목이 없다는 건 그건 그거대로 회사의 크나큰 손실이라는 걸 명심해. 듣고 보니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관장님, 면접 이어서 진행해 주시죠. 대신 저도 채용에 관해선 결정권이 있으니 추가 면접을 보고도 여전히 정소율 지원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제 의견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소율은 이 상황이 잘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을 믿어주는 할아버지가 고마웠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아직 한참 모자란 자신이었기에 솔직히 소율은 할아버지보단 면접관의 의견에 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렇게 풀 죽은 얼굴 할 필요 없어, 소율양.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자네가 이 일의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면접을 보는 거야. 긴 말할 거 없이 지금 이 그림을 보게. 할아버지는 오래된 듯한 그림 한 점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소율양, what do you feel from this painting? Just say whatever comes to mind. 갑자기 영어 질문이라니? 소율은 크게 당황해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니만큼 일단 무슨 말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Dee, this painting is really, awesome. There's a moon in the sky and a house drawn below. Also, it's an oil painting on canvas. Yeah, it's really pretty and it's really, awesome. 면접관은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보면 당연히 아는 건데 하고 속으로 생각한 면접관은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면접관의 반응을 읽은 소율의 표정이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때 소율양, 진정해요. 괜찮아요, 소율양. 괜찮으니까 단지 그날 그 미술관에서 내게 설명해줬듯이 그렇게 편하게 설명해주겠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전 소율양을 믿어요. 그때 그 미술관? 소율은 1년 전에 미술관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에게 작품에 대해 설명해주던 소율은 그 누구보다 행복했었습니다. 소율은 갑자기 식어있던 미술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남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잊고 있었지만 소율은 미술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소율이 1년 전 할아버지에게 최고의 작품 해설을 해줄 수 있었던 것도 소율의 그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였죠. 소율은 크게 호흡을 가다듬고 약간은 긴장한 그러나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입을 떼었습니다. The first thing you notice in this painting is the sky. 면접관들의 표정이 일순간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자세를 고쳐앉고 소율의 말 하나하나에 집중했죠. At first glance, it looks normal, but if you look closer, something feels off. The sun and the moon are in the same sky at the same time. You can also see the contrast between the deep blue night sky and the warm golden hues of sunset. The artist intentionally combined two different times of day, creating a space where the past and present seem to overlap, almost like a memory frozen in time. And 좋아. 이 다음 내용부터는 프랑스어로 해주시겠어요? 긴장이 점차 풀린 소율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고 목소리는 점점 더 자신감에 찼죠. Bien sûr. Regardons maintenant la technique utilisée. Ce qui est le plus marquant, c'est l'utilisation de la lumière. La lune et la lumière du coucher de soleil coexistent sans s'opposer. Cela fonctionne grâce à un dégradé de couleurs doux et un effet de flou lumineux qui harmonise le tout. Pour finir, 마무리는 한국어로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그림이 말하고 싶은 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남아있는 공간 아닐까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곳에는 분명 누군가의 기억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있는 한 이 집은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곳일지 모릅니다. 나머지의 해석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접장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시간이 멈춘 공간 속에서 오로지 소율양의 목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우와, 대단하군요. 면접관은 입이 떡 벌어진 채 감탄하며 소율을 바라보았고 길수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셨죠. 소율의 유창한 영어 실력과 뛰어난 작품 해석, 전달력 모두 좋지만 소율에게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미술에 대한 강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봤지? 소율양에겐 미술의 기술적 기법은 물론 그 안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꿰뚫어보는 지식과 안목이 있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언어로 전달해주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지. 게다가 영어랑 프랑스어까지 유창하니. 어때? 이래도 아직 소율양의 자질이 부족해 보이나? 확실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직 어린 정소율 지원자에게서 이런 전문가스러운 분위기가 날 수 있는 건지. 그래. 나는 소율양을 미술관 안에서 도슨트로서만 머물게 할 생각이 없어. 난 앞으로 외국에서 전시할 그림을 선점할 때 또는 작품을 경매할 때를 위해 소율양을 아트딜러로서 데리고 다닐 거라고. 딜러 자리요? 그거라면 확실히 가능성이 있겠군요.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소율양만이 할 수 있는 자리야. 내가 계획한 사업 확장, 소율양과 함께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예쁘고 밝아서 호감이잖아. 분명 고객들의 마음을 사는데도 큰 이점일 거라고. 면접장에 모두가 그에 동의한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관장님. 정소율 지원자님. 아까 혹시 제 언행이 무례하게 느껴진 게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편견을 깨주셔서요. 아니에요. 저기 그러면 혹시 면접 결과는? 말해 뭐합니까? 당연히 합격이지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소율 지원자님. 아니, 정소율 딜러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면접 기회를 주셔서 또 저도 모르는 저의 장점을 발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기억할게요. 소율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적에 감격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혜는 그때 내가 더 입었지. 미안해요. 그때 빨리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소율양에게 적합한 자리가 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 그나저나 이제부터 잘 부탁해요, 소율양. 아니, 소율 딜러님. 네, 최선을 다할게요. 운명은 참 신기하지요. 그때 대가 없이 베푼 작은 친절이 소율양이 가장 힘든 시기에 몇 배가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리 신기한 일은 아닙니다. 소율양처럼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성정을 가진 사람은 결국 잘 되기 마련이니까요. 사필귀정, 결국 모든 일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율양의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 분명하겠네요. 지금까지 정소율양의 사연이었습니다. 듣고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베푸신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구독자님들의 인생 또한 행복이 가득해지실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대추나무 사연 걸렸네였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